이번 DP2에 등장하는 메인 빌런 오민우의 계급이 바로 준이이다. 고난이도의 돌려차기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과 전투복에 달린 공수기장을 보았을 때 특전 부사관으로 임관 후 준이를 단 것으로 보인다. 임지섭 대위에게 날린 앞차기는 스턴트 대역 없이 배우 본인이 직접 소화했다고 한다. 준이는 장교 부사관 사이에 존재하는 준사관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부사관보다 높고 장교보다 낮은 계급으로 장교인 소위보다 낮은 위치이다. 계급장은 소위와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며 부사관을 상징하는 황동색을 사용한다. 이런 양면성에 따라 부사관 출신이지만 장교를 준하는 대접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사관 중 상사 이상만이 진급 시험을 통해 진급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인이 시험을 쳐서 임관할 수도 있다. 한때 스타판에서 유명했던 준이 드립으로 관심종자들이 군대 준이라는 계급은 없다고 우기며 어그로를 끌어 채팅창을 불타게 만드는 드립이다. 준이가 있으면 준병, 준사, 준령도 있겠네. 서든 어택할 때 준이가 어딨냐? 라는 식으로 어그로를 끌며 군지식에 대해 무지한 미필들에게 혼란을 준다. 어그로꾼들은 계급의 실존 여부는 중요치 않고 그저 낚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글을 보면 무시하자. 준이의 모집 분야는 기술행정, 항공기 조종, 통번역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다. 기술행정준사관의 경우 원사나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이거나 임관일 기준 만 50세 이하인 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기 조종의 경우 고졸 이상 만 20세 이상이라면 군필 미필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1차 시험 시 전공평가인 필기와 실기를 위주로 평가, 2차 시험 시 체력,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보통 연일에서 2회로 전반기, 후반기에 모집하며 통번역은 1월에 1회만 모집하여 모집 계획에 따라 선발 인원이 없을 수도 있다.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들은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군대 내 전문인, 기술인으로 볼 수 있다. 장교를 보필하고 병사를 케어하는 부사관과는 달리 준이는 병력관리, 지휘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전문가로 주로 전문 병과 기술직에서 복무를 한다. 한 예로 정비를 담당하는 정비 부대라면 통신 장비 수리, 병기 수리, 화포 수리 등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전문가 계급이다. 육해공통 틀어 약 6,000명의 준이가 존재하는데 인원수로만 따졌을 때 약 7,000명인 중령보다 적다. 실제로도 중령급은 건드리지도 못하며 부대의 소중령이 존칭을 해준다. 준이는 소위와 같은 7급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준이로 전역 시 군무원에서는 6급으로 채용해준다. 준이가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 소위로 승급하는 게 가능하나 솔직히 소위와 준이의 군생활을 보았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이기 때문에 유족들 또한 추서를 사양하며 사후에도 준이로 남게 된다. 실제 사례로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순직한 한조 준이 역시 유족들이 추서를 사양하여 준이로 남게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유족의 의사를 물어보나 대다수의 유족들은 추서를 사양한다. 준이의 초봉은 상사이 호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3년 군인 봉급표 기준 약 233만원이다. 진급 없이 호봉만 쌓이는 준이의 특성상 27호봉까지 복무 시 52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장성급 장교인 준장 1호봉의 월급인 526만원과 맞먹으며 연봉으로 환산 시 6,251만 1,600원으로 하사일 호봉의 연봉인 2,124만 9,600원과 비교시 3배가량 차이가 난다. 각 군마다 임무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육군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갑, 정보, 포병, 통신, 공병, 항공, 수송, 병기 탄약, 정비 등의 병과에서 고유한 임무를 맡는다. 특수한 임무인 폭발물 처리, 헬기 조종을 맡기도 한다. 헬기 조종의 경우 오직 헬기 조종만 담당하며 다른 업무를 일절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이하게 상무 국군대표 사격 선수 중에도 존재한다. 정비대대의 경우 한 대대에 10명이 넘는 준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희소성이 떨어져 계급의 특수성에 따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장교나 부사관에 끼지 못해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군 준이의 경우 위관급 소중대위 장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함정 근무 시 장교 거주 구역에서 지내게 되며 식사 또한 장교들만 식사하는 사관실에서 같이 식사한다. 해군 내에서는 보통 보좌관, 담당관이라고 불리며 기관장, 작전관, 포술장 등 함정의 각 분대 지휘관 밑에서 각 직별장 원사, 상사들을 부리는 보좌 업무를 한다. 공군의 경우 준이가 되기 위해서 평균 25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하사로 임관 후 무사히 군생활을 20년 이상 보내야 하며 상사를 단 뒤 5년,
원사를 단 뒤 2년이 지나야 한다. 즉 최소 조건이 상사이며 실제 응시자는 대부분 원사라고 보면 된다. 지원자들 모두 25에서 30년 경력이며 그 중에서도 최정예 엘리트만 뽑다 보니 공군의 준위 진급은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 일화로는 공군에서의 준위 위상이 타 군보다 높다 보니 전국 주임원사 모임 같은 곳에서 공군 준위를 육군 준위 마냥 생각했다가 털린 적이 있다고 한다. 원용숙 박노항 원사와 더불어 병역비리의 원조 인물이다. 한주호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군 UDT 교관이다. 김정영 대한민국 최장기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신동기 1979년 10월 26일 사건 당시 김재규를 수사한 국군봉안사령부 소속 육군 헌병수사관으로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허삼수, 우경윤 대령과 함께 강제 연행하는 데 참여하였다. 유병호 해군 특전준위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권총 한정만으로 무장한 채 북한 잠수함 내부로 제일 먼저 진입하였다. 이상재 전두환 정부 시절 언론통 폐합을 관여한 인물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거쳐 1981년 민주정의당 사무차장에 임명되었다. 1985년에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근데 준위가 진짜 있을까?